잘 벌고 잘 살자. 네, 굿모닝 인베스테이너 오늘 진행을 맡은 세란 버핏 이세란 주사인 볼트 이주원입니다. 네,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병이 이 월요병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월요병은 월요일 아침이 유독 힘든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굿모닝 인베스테이너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만큼은 저희가 또 해독제, 해장국으로 또 참여한 만큼 네. 아주 화창한 월요일 아침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원 씨는 어떻게 월요병 갖고 계신가요? 원래는 월요병이 있었는데 이렇게 평일마다 아침에 우리 시청자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월요일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번 주말에는 정말 많이 잘 쉬어서 월요병이 좀 오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렇게 시청자분들도 만나고 우리 세란 씨도 만나니까 다 풀린 것 같습니다. 우리 세란 씨는 어떠세요? 네, 저는 이렇게 항상 화요일에 만나봤는데 네. 이렇게 월요일 아침을 또 굿모닝 인베로 시작하니까 이번 주가 아주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지난 미국 금요일, 아주 지난 금요일이 검은 금요일이었잖아요. 그만큼 오늘 국내 증시 아주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제가 주말마다 정말 열심히 빌었던 만큼 오늘만큼은 국내 증시 큰 타격 없길 바라봅니다. 네, 이렇게 힘든 시장인 만큼 저희 방송 또 힘 실어 드려야겠죠. 저희가 오늘은 미증시, 국내 증시부터 해서 핫 이슈, 경제 지식까지도 준비했고요. 2부에는 또 돋보기 퀴즈 시간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굿모닝 인베스테이너 오늘도 아주 화창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시간도 우리의 고유 주원이죠. 네. 주원 씨의 국내 브리핑입니다. 바로 네. 만나주세요. 네, 맞습니다. 오늘 증시 조금 예상도 해보고 대비도 해보려면 지난장이 또 중요하겠죠. 이 수급별로도 보고 종목별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파란불 켜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는 빅테크 회복이 더딘 가운데 경기 우려가 대두되면서 이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 코스닥 각각 3.7%, 4.2%씩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2020년 이후 최대 1일 낙폭을 기록하면서 6월 5일 이후 약 2달 만에 2,700포인트 이탈했습니다. 코스닥도 2022년 이래로 가장 큰 낙폭 보이면서 800포인트 재차 이탈했습니다. 미국 빅테크 조정이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하면서 간밤 미국 ISM 제조업 PMI가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했는데요. 이것이 경기 우려를 유발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적 약세 가운데 이 엔테크 비중 높은 시장에 낙폭이 부각되었는데요. 코스피는 외국인 현선물 2.7조 원 순매도했는데 계약수 기준 전장 역대 네 번째로 대규모 순매도가 나타난 날이었습니다. 한편 대다수 업종 하락한 가운데 통신업은 방어적 성격 보이면서 약간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는 시총 30개 종목 가운데 2차 전지 종목이 오히려 하락 방어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2차 전지 종목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등이 있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전 업종 하락한 가운데 시총 상위 20개 종목 중 에코프로 비엔만이 살아남았습니다. 특징 업종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부문에서는 저베타 업종으로 하락 방어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진단키트에서는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랩지노믹스와 시젠이 함께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더불어 엔터에서는 하이브가 3.1% 상승했고 신성장 전략 발표에 SM이 0.3%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 와중에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확대되는 모습 보였는데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이 겹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이 온스당 2,500달러를 돌파하기도 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엔달러 환율도 4일 연속 하락하면서 149엔을 이탈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공습 후에 하마스 지도자들을 암살하자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이스라엘 직접 보복 공격 명령을 하기도 했는데요.
미국도 이란의 공격을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4월 공습전과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는 소식 등 약간은 급박한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국내 증시 약간은 좀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간밤에 미국 증시는 또 어땠나요, 우리 세란 씨?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눈물이 흐르는 건지 차트가 흐르는 건지 몰랐던 정말 살벌했던 검은 금요일 맞이했었습니다. 정말 뉴욕 3대 지수 모두 파란불 켰습니다.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1.51% 하락한 39,737.26의 장을 마감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2.43% 하락한 16,776.16에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 또한 1.84% 하락하면서 5,306.56으로 각각 급락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의 낙폭이 컸죠. 나스닥은 전고점 대비 10% 하락하면서 조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보통 전고점 대비 20% 하락하면 하락장에 10% 하락하면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 모두 하락한 이유는 이날 발표된 고용보고서 충격 때문인데요. 평균 수준을 크게 밑돈 고용 증가세와 예상 밖 실업률 상승으로 시장에서는 미국 경기가 애초 예상보다 급격하게 식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금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일자리 증가는 11만 4천 개로 예상치 17만 5천 개에 크게 못 미치며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실업률은 4.3%로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나면서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급부상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경제 고금리 속에서도 탄탄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7월 일자리 증가가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며 미 실업률 3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11월 미대선을 앞두고 미국 유권자들이 여전히 높은 물가에 대한 불만을 누그러뜨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강세를 보이던 고용 시장마저 냉각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너무 늦어서 미국 경제가 이렇게 침체 위기에 직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 침체 우려로 그간 AI 기대감에 상승했던 기술주 대거 폭락했습니다. 미국 증시의 7대 기술주 매그니피센트 7, 애플을 제외하고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그중 아마존이 8.78%, 테슬라 4.24%, 마이크로소프트가 2.07% 각각 급락했습니다. 애플만이 전일 호실적을 발표하며 0.69%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도체주는 엔비디아 1.78% 하락하는 등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특히 전일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고 직원 15% 감원을 발표한 인텔은 26.06% 하락하며 말 그대로 폭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모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18% 급락 마감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급속하게 확산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직격탄을 맞아 말 그대로 검은 금요일 맞이했었는데요. 미국 증시 고점 논란, 지수 상승을 이끌어온 AI의 수익성 우려, 미국 경기 침체 공포까지 이 세 가지 요인이 맞물린 영향으로 보입니다. 11월 미대선 불확실성, 밸류에이션 부담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급격하게 우려되는 만큼 당분간은 경기 민감주보다는 경기 방어주로, 성장주보다는 가치 배당주로 전략을 짜보는 것이 맞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변동성이 많은 시장 속 전략적이 두렵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우리 하단의 QR코드로 입장하셔서 이정호 멘토님의 으름장 브리핑과 공략주까지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부터 미국 증시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굿모닝 인베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오늘의 핫 이슈 어떤 거 준비해 주셨나요? 네, 제가 오늘 이야기해볼 것들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빅테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일 파월 연준 의장의 9월 금리 인하가 사실상은 기정사실화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미 뉴욕 증시는 이날 엔비디아 등 반도체 기업들의 강세와 이 연준의 통화 완화 기대가 소화되면서 전날 낙폭을 모두 만회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더불어 생성형 인공지능 AI 시장이 주도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전날 실적 발표 이후 컨퍼런스 콜에서 서버 투자를 축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그 이후에 이 반도체 기업들이 이날 폭등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는 자본 지출은 애저 AI 성장을 비롯한 수요 신호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라면서 자본 지출 190억 달러 가운데 거의 대부분을 AI, 클라우드에 소진하고 있다라고 확인했습니다. 에이미 후드는 해당 투자가 향후 15년과 그 이후 수익 창출의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런 상황 가운데 미증시와는 내려갈 때만 단짝인 걸까요? 연초부터 랠리를 펼치던 미국 증시가 주춤한 가운데 국내 증시의 미국 증시 동조와 이른바 커플링 현상이 최근 들어서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 흐름과 차별화된 원인으로는 AI 사이클에서 국내 기업들이 약간은 수혜가 상대적으로 제한됐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AI 붐 지속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업종 전반이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크게 빠지는 모습 또한 피할 수는 없었죠. 그럼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그간의 디커플링 현상이 해소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상승장에서도 오르는 장세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보이기도 합니다. 넘어가서 하지만 그래도 국내 반도체 기업 탑2가 받은 충격은 어마어마한데요. 이 일장에서 뉴욕 증시 반도체주의 급락 여파에 장중 삼성전자 8만 원대가 깨졌습니다. 같은 시각 하이닉스도 전거래일 대비 9% 이상 거래가 떨어졌는데요. 이에 7만 전자, 17만 닉스라는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AI에 대한 기대감이 좀 떨어지고 지원에 대한 의구심에 대해서 좀 투자 심리가 약화된 게 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아마도 앞서 말씀드린 이 MS의 확고한 입장 덕분에 오늘 장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보기도 합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헤드라인이 참 많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상승에 아시아 증시 혼조세, 혹은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아시아 증시 빵끝,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정말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자체가 미국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이 미증시뿐만 아니라 더 다른 것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2부에 이어서 이 빅테크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니까요. 오늘 핫이슈 여기까지 알아보시고 우리 세란 씨가 준비한 핫이슈 봐야겠죠? 네, 저의 오늘의 핫이슈, 충격적인 뉴욕 지수 급락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불어일으킨 아래 공포, 그 귀신보다 무섭다는 아래 공포,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공포의 R은 리세션,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데요. 이미 침체에 빠진 중국과 아직 회복이 정체된 유럽에 이어 미국 경기마저 둔화될 조짐이 보이며 국제적 경기 침체가 재발한다는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 경기의 둔화 조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날 미국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결과로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면 현지 시간 2일에는 예상보다 빠르게 식고 있는 미국 고용시장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했는데요. 연준의 고금리 정책 기조에선 기술주 실적을 근거로 AI 랠리를 펼치던 투자자들이 긴축 완화 시그널에 투매를 던지면서 나스닥의 급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7월 실업률은 4.3%로 집계되며 정말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집계됐고요. 반면 고용 부분은 11만 4천 명에 그치며 예상치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거론되는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경기 침체의 가늠자 중 하나로 거론되는 3의 법칙인데요. 3의 법칙은 미국 실업률의 최근 3개월 이동평균치를 12월 중 기록했던 최저치보다 0.5%포인트 이상 낮다면 경기 침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7월 실업률 결과를 이 3의 법칙에 대입해보자면
7월 실업률 기준 4배 법칙 지표는 0.53%포인트로 나타나며 미국은 경기 침체로 접어들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법칙, 지금까지 미국의 경기 침체를 제대로 가리켰습니다. 이 법칙을 지난 2019년 정립했던 FED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1950년부터 미국에서 발생한 경기 침체 중 1959년 정말 단 한 번을 제외하고 다 맞아 떨어졌던 건데요. 이렇게 고용 냉각 속도가 예상치보다 빠르게 나오자 미 연준이 이미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쳤다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7월 FOMC 정례 회의에서 금리 동결이 아닌 인하를 했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나아가 9월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빅스텝을 강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미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2.8%로 견조한 만큼 섣불리 침체라고 보기엔 이르다라는 신중론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고금리 환경 속에서 소비 지출 증가와 재고 증가로 예상치 상회했고요. 실업률 또한 예전보다 올라갔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낮은 수치라는 겁니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연준은 단 하나의 경제 지표에 과잉 반응하지 않는다며 7월 고용 지표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이 경기 침체가 뭐길래 전 세계적으로 아래 공포에 휩싸였다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잠시 후 2부에서 아주 경기 침체 샅샅이 알아보는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핫 이슈와 실시간 이슈들은 하단 QR코드로 입장하시면 우리 이정우 멘토님께서 실시간으로 전해주고 있으니까요. 이 정보들까지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저희 방송은 또 실시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꿀팁들도 드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다음 코너 어떤 코너인가요? 네, 바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생활 속의 경제 이야기 시간인데요.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만큼 저희가 좀 힘을 드리고 싶어서 막 웃으면서 말씀은 드리는데 참 웃기도 죄송한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약간은 좀 환기하자는 의미에서 우리 경제 지식 알아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단어는 우리 세란 씨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단어 풍선 효과입니다. 풍선 저기 네. 그림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어. 한쪽을 누르면 네. 한쪽에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한 문제를 해결하고 했더니 다른 쪽에서 또다시 문제가 재발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풍선 효과입니다. 이 풍선 효과 경제에 적용해 보자면요. 먼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한 지역의 규제를 강화하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거나 없는 지역으로 사람이 몰리면서 그 지역의 부동산 값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마찬가지로 과열을 막고자 주택담보대출의 규제를 강화하면 대출 수요가 주는 것이 아니라 제2금융 대부업으로 사람들이 몰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풍선 효과가 우려되더라도 꼭 필요한 정책이 있다면 시행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함께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저도 하나 소개해 드려야겠죠. 네. 제가 소개해 드릴 효과는 바로 앵커링 효과입니다. 배는 고정시켜 놓지 않으면 바다에 떠밀려지니까 세워놓은 지역을 이탈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밧줄을 닷을 매달아서 바닥으로 떨어뜨려서 이걸 고정시켜 놓잖아요. 사람들 머릿속이 특정 기준이나 숫자, 이미지를 심어두고 판단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앵커링 효과라고 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전에 받은 정보가 얼마나 타당한지 정확한지는 상관없고 그 정보를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트에 방문했을 때 보통 원가를 적어놓고 빨간 줄을 치고 그 밑에 할인가를 적어놓잖아요. 네. 바로 이게 앵커링 효과입니다. 할인된 금액을 생각하면서 그것만 더 싸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 앵커링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진짜 그 원가가 사실 더 부풀려 올려놓고 할인한 척하는 경우도 발견됐었잖아요. 맞아요. 이 첫 번째로 받은 기준이 명확한지도 함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용어는 여러분께서 기사에서 정말 많이 보셨을 것 같은 기저 효과입니다. 기저 효과란 경제 지표나 기업의 실적 지표 등을 발표할 때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이 상대적인 수치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는 것을 뜻하는데요. 의도적인 통계적 착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올해 매출의 상승률을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매출이 낮은 때와 비교하면 더 상승률이 크게 느껴지겠죠. 그쵸. 경제가 좋은 호황기를 기준으로 경제 상황을 살펴본다면 경제 지표는 실제보다 위축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고요. 경제가 안 좋은 불경기를 기준으로 경제 상황을 진단하자면 실제보다 부풀리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저효과라는 부분을 참 뉴스에서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조금 뜻이 확실해지네요. 그럼 제가 소개해드릴 단어는 바로 파노플리 효과입니다. 소비자가 특정 제품을 소비하면서 그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들과 같은 부류다라고 여기는 것을 뜻하는데요. 주로 고가의 명품이나 자동차를 소비할 때 이 제품들의 특정 기능을 필요해서가 아니라 동일 제품을 소비하고 있는 능력이 있는 집단에 소속된 느낌을 받고자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란 씨, 카푸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알죠, 알죠. 네, 이 카푸어는 소득 대비 너무 고급 자동차를 구매해서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들이 무리해서 이 고급차를 무리하게 소비하는 이유가 자신이 상류층에 속해 있는 듯한 욕구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발동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정말 마케팅으로 많이 활용될 것 같은 효과였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경제 용어는 여러분이 한번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략을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신데렐라 전략입니다. 신데렐라가 파티가 한창 절정인 12시에 집에 돌아가는 것처럼 실적 기대가 최고조로 올랐을 때 시장에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이 신데렐라 전략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과도한 기대로 인한 투자 실패를 막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인데요. 실적 전망이 긍정적인 종목의 경우 이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어서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치면 급락하는 경우가 나오곤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빠른 이익을 추구하는 단기간 내 매매를 하는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활용하는 전략인데요. 이게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이용하는 전략인 만큼 높은 위험성이 따라오니까요. 신데렐라 전략의 장단점 잘 고려하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 워런 버핏이 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파티다, 미국 시장 지금 파티다, 떠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신데렐라는 아니지만 파티가 시작되면 떠나지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죠, 저도요. 세란 씨도 그렇죠. 네. 네, 저희가 떠나야 될 때를 잘 알고 떠나는 것도 투자의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생활 속의 경제 이야기 해봤고요. 저희는 또 2부로 찾아뵈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2부에선 또 재밌는 퀴즈로 또 함께 하니까요. 그때까지 채널 고정! 네, 굿모닝 팍스 인베스테이너 이번 시간은 저 세란 버핏의 돋보기 퀴즈 시간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핫 이슈를 정말 딱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떠먹여드리는 그런 돋보기 퀴즈 시간이니까요.
오늘도 아주 먹을 준비 잘 하셨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원 씨 공포 영화 잘 보시나요? 아니요, 저 공포 영화 너무 싫고 지금 이 사진도 진짜 싫습니다. 진짜요? 네. 저는 또 여름하면 더우니까 이렇게 공포 영화 한번 보고 소름 쫙 끼치면서 더위를 날려버리곤 하는데요. 간밤에 우리 주말에는 정말 이 공포 영화보다 무섭다는 아래 공포가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영화보다 무섭다는 이 경기 침체에 또 다양한 공포들이 함께 숨어 있으니까요. 오늘 경기 침체에 대한 모든 것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지금 TV 보고 깜짝 놀라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말 정말 많이 들렸던 이 아래 공포가 뭔지 정말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아래 공포 알아보기 전에 우리 지난 검은 금요일 알아봐야 할 텐데요. 검은 금요일 약간 이렇게 애매하지 않나요? 네. 근데 우리 블랙 프라이데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블랙 프라이데이 하면 알 것 같습니다. 저는 할인 용어로만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한국 금융시장 폭락 장세를 지칭하는 용어로도 블랙 프라이데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전체 코스닥 기업 가운데 1,476곳이 하락했고요. 코스피 또한 871곳이 하락하며 국내 증시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이 폭락장 미국에서도 함께 했는데요. 정말 살벌했던 검은 금요일, 미국 500대 갑부 자산이 182조 원 이상 이렇게 날아갔던 하루였습니다. 우리 세계 최고 갑부들의 재산들이 날아갔다는데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이분 누군지 아시겠나요? 바로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입니다. 이분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지만 우리 검은 금요일 땐 미소가 싹 사라지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베이조스의 순자산 평가 가치가 하루 만에 20조 7천억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저희 세란 버핏의 돋보기 퀴즈 정말 단골 손님이시죠. 우리 일론 머스크 또한 8조 9천억 자산이 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렇게 기술 기업 갑부들의 자산 감소의 합계는 약 92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기술주들이 일제히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랠리를 주도해온 인공지능 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가운데 우리 실업률 등 미국의 7월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하루에만 2.43% 급락하며 조정 국면에 들어갔는데요. 특히 우리 베이조스 순자산 가치가 20조 원 넘게 하락한 이유는 이날 아마존이 8.78%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국과 아시아, 유럽 증시까지 전 세계 증시가 일제히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이렇게 검은 금요일을 맞게 된 이유는요. 우리 앞서 설명해드렸던 미국 증시 고점 논란, 그리고 AI 수익성 우려, 마지막 미국 경기 침체 우려까지 이 세 가지 요인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 경기 침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향후 뉴스나 SNS에서 자주 볼 것 같은 경기 침체, 오늘 자세히 알아본다면 정말 쏙쏙 들어오실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뉴스에서 많이 보셨던 리세션, 아래 공포의 R이 바로 이 리세션입니다. 이 뉴스에서도 리세션 이렇게 한글말로도 자주 쓰곤 하는데요. 이렇게 경기 흐름을 보시면 회복, 호황, 후퇴, 불황 이런 경기 사이클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리세션은 딱 이쯤이죠. 후퇴하기 직전, 우리 후퇴 초기 상황을 리세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회복을 하면 정말 좋겠는데 회복을 못해서 후퇴를 하면 불황이 찾아오겠죠. 이 불황이 찾아오는 것은 바로 디프레션이라고 합니다. 이 디프레션은 경기 침체 또는 불황이라고 합니다. 이 불황이 온다면 정말 중앙은행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텐데요. 하지만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겠죠. 이런 경기 침체가 좀 더 장기로 이뤄지게 되는 스태그네이션, 장기 경기 침체가 찾아옵니다. 우리 리세션이 오래되면 심화되면 디프레션이 심화되면 스태그네이션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스태그네이션,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원 씨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네. 우리 스태그네이션 때 네. 우리 물가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물가가 내려주는 게 맞는데 저희가 스태그플레이션도 배웠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물가가 오르는 게 맞지 않나.
아주 똑똑합니다. 우리 스태그네이션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보통적으로 물가가 하락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정부가 이렇게 시장에 돈을 이렇게 막 하잖아요. 네. 하지만 우리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물가가 하락해야 되는데 물가가 상승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 그리고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 합쳐서 말씀해주신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정말 저성장인데 고물가면 살기 힘들 것 같은데요. 우리 공포영화 따로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스태그네이션 상황이었으면 우리 이렇게 봤는데요. 정말 공포스럽잖아요. 정말 이제 공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리세션, 경기 침체를 뜻하는 리세션의 공포, 바로 아래 공포인데요. 이 아래 공포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하는 우려가 드는 시간이고요. 이게 좀 더 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배웠던 스태그플레이션. 그 전에 디프레이션. 그래서 뒤에 공포가 찾아옵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디프레이션의 공포, 경기 불황에 대한 공포로도 쓰이고요. 디플레이션의 공포, 지속적 물가 하락에 대한 공포로도 쓰입니다. 이렇게 지속적 물가가 하락해도 경기에게 정말 큰 악영향을 줄 텐데요. 정말 시장의 유동성과 통화량은 감소하게 되는 것처럼 정말 많은 문제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포가 일반 공포라면 네. S공포는 TOP인데요. S공포는 우리 스태그네이션이 아닌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기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 그리고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이 합쳐진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를 우린 S공포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부가 시장이 이렇게 침체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금리를 이렇게 인하하고 인상하면서 시장에 돈을 풀고 이걸 다시 뺏고 하곤 하는데요. 우리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주원 씨와 함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공포하기 전에 네. 우리 만약 경기가 침체됐어요. 네. 그럼 정부는 금리를 인상할까요? 인하할까요? 아니죠. 경기가 침체됐으니까 자 이제 돈을 좀 써주겠니? 해서 금리를 내려야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금리를 인하. 요즘 우리 주원 씨가 막 네. 월세집 찾고 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우리 정부에서 파격 특가다. 오. 금리 없어. 이자 네. 없어. 하면 당장 돈을 빌려서 그죠. 월세를 구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정부의 돈, 은행의 돈을 시장에 푸는 것. 이걸 양적 완화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양적 완화를 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지만 시장의 유동성은 좀 더 키워주는 그래서 금리를 낮추게 됩니다. 그럼 만약 물가가 상승하면 금리를 어떻게 조절해야 될까요? 금리를 올려서 돈을 못 쓰게 한다? 맞아요.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는 건 너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를 인상해서 이자율을 올렸으니까 사람들이 빨리 대출을 다시 갚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돈을 이렇게 모으는 이런 긴축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도 있고 물가 상승도 있는 건데 네. 도대체 금리를 올려야 될까요? 내려야 될까요? 그러게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스태그플레이션을 좀 완화시킬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쨌든 좀 비둘기파적으로 해서 금리를 좀 낮추면서 좀 경기를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마땅한 해결책이 따로 없습니다. 뭔가요? 이렇게 높은 물가를 잡겠다고 중앙은행의 통화 긴축 사태가 이렇게 지속되었는데 만약 물가마저 잡히지 않는다면 경기 침체만 더욱더 악화되는 실정이 나올 텐데요. 이렇게 우리 아래 공포, 뒤에 공포, S의 공포까지 알아보셨습니다. 그러면 이 용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공포지수. 많이 들어보셨나요? 공포지수? 아니요, 공포지수 들어봤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네네. 막 뉴스에서 자주 나오거든요. 이 월가의 공포지수라고 뜻하는 빅스 지수가 있습니다. 이 빅스 지수는 뉴욕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투자자들이 얼마나 이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 위험성에 대해 무서워하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데요. 이 빅스 지수가 이렇게 높을수록 시장의 변동성이 정말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요. 이렇게 안정될수록 시장이 안정된 것으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금융 위기가 오면 이렇게 빅스 지수가 올라가고 금융이 좀 안정되면 빅스 지수가 떨어지겠죠. 그렇다면 지난 2일 빅스 지수는 어땠을까요?
지난 2일 역시나 지난 3개월 중 빅스 지수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빅스 지수가 높아지면 나쁘기만 한 걸까요? 아니, 말 그대로 변동성 지수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올라갈 것이다, 급격하게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변동성을 뜻하는 것이지 이게 오른다고 뭐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빅스 지수가 20 이하인 경우에는 이거 한번 맞춰볼까요? 주식시장의 땡땡땡땡과 땡땡땡땡을 가늠하는 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저는 세란 언니 퀴즈가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네, 네 글자니까 한 글자씩만 힌트 주세요. 이거 변동성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그냥 어려울 것 같아요. 변동성을 뜻하는 만큼 주식시장의 불확실성과 위험 수준을 나타나는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빅스 지수가 20 이하인 경우에는 시장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주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고요. 빅스 지수가 40을 넘는다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심각하게 불안정하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빅스 지수와 우리 주가는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변동성 지수는 말 그대로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다른 지표들과 꼭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빅스 지수까지 알아봤는데 여기서 마치면 우리 세란 버핏이 아니겠죠?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가 다가오면 우리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경기 민감주보다는 경기 방어주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우리 아무리 경기가 힘들어도 우리 필수 소비재, 의식주는 함께 사용하니까요. 이렇게 경기 방어주로 전략을 짜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경기 침체가 찾아오면 이렇게 가치주보다는 우리 성장주보다는 배당주, 현금이 최고잖아요. 너무 높은 수익은 안 줘도 배당, 꼬박꼬박 주는 배당주 인기가 많고요. 또한 이렇게 경기 침체가 찾아오면 평소 관심은 있었는데 너무 비싸다 해서 못 사는 그런 종목들을 추가 매수하는 기회로 삼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위기는 큰 기회로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경기 침체가 찾아오면 하락하는 주가의 마음 아파하지만 마시고 이렇게 영원한 하락은 없다는 것 다들 아시죠? 좋은 기업들을 추가 매수하는 기회로 우리 경기 침체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세란 버핏의 돋보기 퀴즈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로 이어서 우리 주사인 볼트의 퀴즈 시간 찾아오니까요. 그때까지 채널 고정! 네, 이렇게 바톤을 이어받아서 주사인 볼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특별한 이야기와 퀴즈가 준비되어 있을지 다들 긴장하시고 기대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빅테크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이 빅테크주들 때문에 정말 롤러코스터 타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미국 시장에서 빅테크주들이 요즘에는 좀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 이제 떠나야 되나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떠날 때 떠나더라도 언제 왜 떠나야 되는지 정도는 알고 떠나야겠죠.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가 무엇일까요? 첨단 기술과 이 플랫폼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온라인 상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IT 기업들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미국 대형 IT 기업만을 의미했습니다만 지금은 이 의미가 확장되어서 대형 IT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빅테크 기업과 경쟁 관계인 타국 기업의 빅테크주들도 빅테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빅테크의 의미가 확장된 만큼 오늘 저희는 이 빅테크의 영향력을 어디까지로 보고 얼마만큼을 가늠해서 좀 공부를 해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란 씨, 혹시 네. 이 빵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주 살짝 그때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유명하지만 네. 이거 한 번쯤은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법한 겁니다. 조금은 좀 오래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등을 포함해서 호칭을 정한 건데요. 지금은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까지 합쳐서 호명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알고 계신가요? 이게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는 호칭인데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까지 포함된 호칭입니다. 이들은 모두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고요.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굉장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빅테크 관련주 투자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가장 간단하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ETF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얘기는 다음 심화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넘어가서 지금 우리가 보는 빅테크주들 사실상 굉장히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AI 거품론까지 나오면서 반도체와 빅테크 주가가 급락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불안감이 결국에는 우리 시장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주들이 어닝 미스를 그대로 우리 국내까지도 떠안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미국에서는 빅테크주들의 투자 회의론까지 약간은 거론되면서 기업들은 투자자들을 설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빅테크주들 정말 별로일까요? 이제 진짜 떠나야 될까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아니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빅테크주들은 상반기에만 123조의 투자를 받으면서 질주하는 모습 보여줬었고요. 하반기 또한 미국 대형주, 빅테크주들과 함께 유망하다는 증권가의 평가조차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번 어떤 빅테크주들이 있는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거의 다 아시는 종목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애플은 이 스마트폰 시장을 개척한 아이폰과 아이패드 그리고 맥북, 하드웨어 제품과 앱스토어, 애플 뮤직, 애플 TV 등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그 다음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와 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 등을 통해서 전 세계 사무 환경을 독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글은 다 아시죠? 여기서 OS와 구글 검색, 구글 광고, 구글 유튜브, 구글 맵 등을 통해서 인터넷 사용자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마존은 아시겠지만 쇼핑몰 회사죠. 쇼핑몰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를 통해서 전 세계 온라인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와 오디오북 서비스인 오디블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메타입니다. 메타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의 관계와 정보를 연결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메신저 서비스인 왓츠앱과 메타 서비스, 메타버스, 플랫폼인 오쿠러스 VR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내 빅테크주들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이고요. 그 다음은 중국 빅테크주들입니다. 이렇게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빅테크주라고 부르기도 하니까요. 이 부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거겠죠. 이 주요 증권사들은 우리 빅테크주들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단 제가 봤을 때 빅테크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서 전 세계 수억 명의 사용자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그에 따라서 막대한 수익과 자본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빅테크는 자신들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 개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성장률이 앞으로도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빅테크주들 우리 금융사에서도 증권사에서도 굉장히 전망 있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증권에서 어떻게 보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대형 기술주가 여타 대안을 압도하는 독보적인 수준의 장단기 이익 성장과 기술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면서 국내 증시 최선호 업종 종목 대비로 상대 우위는 확연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확언을 했는데요. 삼성증권이 꼽은 국내 증시 최선호 업종은 IT 하드웨어입니다. 조선, 기계, 방산, CDMO 관련 대형 바이오까지도 이 안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이유는 실적 및 수주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실질적인 성장주 스타일의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겠습니다. 더 세부적으로는 하반기에 최선호 종목으로 삼성증권은 삼성전자, 삼성증권이어서 그럴까요? 삼성 SDI, 기아, 포스코 홀딩스까지 언급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입니다. 미래에셋증권 역시 미국 대형 기술주가 국내 최선호 업종 종목보다 하반기 수익률 전망이 더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전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뉴욕 증시 대형 기술주는 경기 둔화 국면 속에서도 AI가 높은 기술력을 보여줬다. 그만큼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미국 대형 기술주는 현금 창출력이 높아서 신용 긴축이 대한 타격이 조금은 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신한투자증권입니다. 역시 미국 증시 수익률을 국내 증시, 일본 증시, 중화권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4분기로 갈수록 뉴욕 증시의 우상향 추세는 확실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요. 신한투자증권은 미국 증시는 시기적으로 3분기는 우상향 곡선을 전개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4분기 미국 증시의 강세 추세는 공고화될 전망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3분기 중 기업 이익은 바닥을 다져줄 전망이나 경제 침체 우려가 잔존한 가운데 채무 한도가 지역은행 위기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라고 봤습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빅테크주들 현재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이나 혁신과 변화를 좀 욕심을 가지고 끌어가지 않을까, 기업들이 그러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 빅테크주들을 계속해서 기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이유뿐만 아니라 이 빅테크주들이 잘 가야 하는 이유까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빅테크가 발전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AI의 발전까지도 데리고 가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AI가 발전하면 같이 발전하는 게 누구죠? 바로 전력 전선이 될 수 있겠죠. 우리 전력 전선 굉장히 관심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빅테크주들이 잘 가줘야 전력 전선까지도 우리가 함께 잘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두에 들어올 때 했던 질문이 뭐였죠? 빅테크주 떠나야 될까? 저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빅테크주들 잘 갈 거고요. 제가 확신하는 건 아니지만 빅테크주들이 잘 가야 우리 시장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빅테크주들 조금 더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빅테크주들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 세란 씨는 어떠셨나요? 네, 빅테크 역시 빅테크 우리 업사부님 할 때도 빅테크뿐만 아니라 전력, 인프라 여기까지 봐야 된다 했잖아요. 우리 주원 씨의 오늘 수업을 들어보니까 네. 아주 업사부님께 그리고 이민 멘토님께 네. 그동안 배웠던 게 잘 드러났다 싶고요. 네. 우리 빅테크 저도 아직 전망을 이렇게 확신할 수는 없지만 네. 꼭 성장을 함께 해서 다시 증시에 빨간불이 환하게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리고 세란 씨가 오늘 강의하셨던 것 중에 이제는 약간은 방어적인 성격을 띠는 종목들과 함께 가야 된다. 네. 원래는 저희가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일수록 강한 친구들과 함께 가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 좀 정리를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어때요? 그거는 제가 네. 30초 강의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야, 역시 다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 그럼요. 세란 씨가
ENTJ Yes. 맞죠? 네, 전략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도 좀 유익하셨을까요? 저희는 좀 더 알찬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매일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시장에 들어가야 되는지까지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시간 아침 8시 반에 항상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인사드리는 걸로 하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